금속수에는 상승과 상극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첫째가 목화토금수에서 상생관계,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은 궁합에서도 나오는 거고 직장에서 직원을 둘 때도, 예를 들면 내가 토기운을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 내가 사장일 때 가장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수가 좋을까요? 목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금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화가 좋을까요? 수는 토를 건강하게 해주니까 상생이 들어가요. 상생. 화는 토에게 영향을 주니까 생이 들어가요. 토를 도와줘요. 이렇게 도울 때는 상생이고, 그 화가 토를 도울 때는 생이에요. 그럼 직원을 뽑을 때 이 토의 사장님은 가장 필요한 직원이 어떤 직원일까요? 수죠. 그 다음에 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달라지는 게 있어요. 겨울에 뽑을 때, 추운 지방에서 뽑을 때는 토는 어떤 직원을 뽑아야 될까요? 화지요. 그 다음에 봄에 직원을 뽑을 때는 누구를 뽑아야 될까요? 수지요. 만약에 여름에 직원을 뽑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 필요할까요? 여름에. 이때는 목은 나를 상극해요. 나를 극해요. 그러니까 목이 어쩔 수 없이 직원이 돼야지. 그리고 항시 사철 비바람과 물이 심할 때는 어떤 직원이 필요할까요? 금이죠. 비바람이 있을 때는 산 꼭대기에 뭐가 지켜주고 있어요? 흙을. 나무가 지켜주고 있나요? 금이 지켜주고 있나요? 돌이 지켜주고 있잖아요. 산 꼭대기에 돌이 많다는 것은 바람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바람이 심할 때 나무들은 거의 다 죽어요. 물도 없고 불도 없고. 그럼 토 누가 지켜줘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아리까리해요. 오행을 못 익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토를 생하게 해주는 것은 수와 화로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직원들을 통해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물이 강한 토였을 때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때는 나무를 길러야지요. 농사를 지어야지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불이 강한 토일 때는 뭘 해야 될까요? 쇠를 만들어내야지요. 불이 토를 달구면 뭐가 나올까요? 금이 나오죠. 수가 토에 물을 주면 새싹이 자라고 농사를 질 수가 있죠. 이해 가시겠어요? 좀 쉽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목은 토를 극해요. 그 다음에 금은 토를 상극해요. 그런데 왜 직업을 토가 금을 택해야 될까요? 왜 토가 극하는 목을 택해야 될까요? 일할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게 일하고 결실을 얻어야죠. 그리고 미래로 가야지. 이건 다 미래예요. 이거는 과거고요. 자체가. 나를 돕는 건 과거예요. 그리고 미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내가 수기운일 때 뭐가 필요할까요? 수를 상생시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수를 상생시키는 건 금이에요. 그 다음에 수를 생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뭘까요? 화요. 그 다음에 수가 직업을 가져야 되는 것, 최고의 직업, 토예요. 그 다음에 수가 그 다음에 직업을 갖는 건 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토는 수를 상극해요. 그리고 목은 수를 극해요. 겨울이 오지 않고 가을이 오지 않는 한은 목은 수를 계속 빨아내요. 그리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올 때, 특히 가을에 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겨울에 물을 거의 70%를 빼버려야 돼요. 이때 빼버릴 때 맑은 물이 나와요. 깨끗한 물이 나오고, 그걸 약수라고 해요. 그래서 산에서 나오는 물 중에서 최고 좋은 물은 언제 나올까요? 언제 물이 최고 좋을까요? 물이 무거워요. 또 거의 10월 달에서 11월 달 물이 최고 맛있어요. 그건 완전한 약수예요. 그 다음에 토가 물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겨울에 얼지요. 꽁꽁 얼지요. 그래서 토는 수를 상극해버려요. 아예 못 움직이게 만들어요. 이 길거리에 물이 많으면 옛날에 뭐 뿌렸는지 아셔요? 나무 뿌렸을까요? 흙 뿌렸을까요? 흙 뿌려야지 질퍽질퍽한 게 없어지거든요. 돌하고 흙을 같이 해버렸거든요. 특히 연탄재 있잖아요. 그걸 쫙 하고 발로 밟으면 연탄재가 물을 쫙 빨아먹잖아요. 물을 죽여버리잖아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금이 있으면 왜 수가 살아날까요? 왜 상생일까요? 첫째가 수가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수가 움직일 때 고여 있으면 썩어요?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수가. 동기가 필요한 수. 동기가 필요하죠. 어떤 동기를 만들어 줄 거예요? 수가 살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죠? 바위가 있잖아요. 바위가 많은 데일수록 산소도가 높아요. 거품도가 높을수록 수가 살아날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고 비누거품 말고요. 바위가 있으면 수가 착착착 때리고 폭포가 있으면 팍 떨을 때 낙차로 인해서 산소 밀도가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런 물은 깨끗하고 맑아요. 그리고 물이 살아있어요. 비벼대는 거. 그런데 바위가 없는 이렇게 저수지 같은 데 한번 보셔요. 쉬운 예로 바위가 많은 쪽에 녹조가 많을까요? 바위가 없는 데에서 녹조가 많을까요? 녹조는 바위가 없는 데 많아요. 산 계곡에 녹조 보셨어요? 한여름에 막 물이 막 흐르면서 바위를 팡팡 때리는 데는 녹조가 없어요. 녹조는 물살이 천천히 흐르는데 하류 쪽, 낙동강 하류, 금강 하류 이런 쪽에 녹조가 많은 거예요. 특히 댐, 가두인데 여기서 보면 댐은 금 아닌가요? 근데 더 재밌어요. 댐은 막고 있잖아요. 물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수문을 열을 때 있죠. 그 밑에는 녹조가 별로 없어요. 저희 태총호 같은 데 보셔요. 수문 열으면 물이 금에서 떨어져 나올 때 물이 팍 하고 나올 때 그때 녹조 보셨나요? 못 보셨죠? 바로 금이 많고 낙차가 심한 데일수록 산소도가 높을수록은 이 녹조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물을 생하게 만들고 물에게 희망을 주고 탄력을 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불은 뭘까요? 어떤 면에서는 금보다도 불이 더 필요할 수가 있어요. 물이 깨끗해지려면. 뭐가 있을까요? 불을 태양이라고 생각해요. 태양이 엄청나게 뜨거워요. 그럼 물이 어떻게 될까요? 끓지요. 끓면 어떻게 될까요? 증발되겠죠. 증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름이 만들어지죠. 구름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태풍이 만들어지죠. 바다에 고기가 없어요. 몇 년간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고기가 있는 줄 아세요?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고기가 엄청 많아져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불 자체가 금보다 더 필요할 수 있지만 태풍이 몇 번 불겠냐 이거죠. 태풍이 끽 해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태풍 해봤자 잘 들어와봤자 3개밖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금은 항시 있잖아요. 항시 바다에 있고 항시 산 쪽에 있기 때문에 찰싹찰싹 맨날 때릴 수 있잖아요. 물만 많으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항시 수시로 좋게 만들어줄 거냐 1년에 3번만 좋게 만들어줄 거냐 이 차이로 보시면 돼요. 이 상생구도는 바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만약에 사람네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우에 있어요. 목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주니까 물이 맑고 깨끗한 거 아니에요. 산 계곡물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산에 비가 안 오면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무들이 물을 안 내놔요. 그 다음에 토가 물이 부족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볼 때 수액에 가장 완벽한 건 금이거든요. 금은 항시 수를 도와줘요. 이 오행관계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수가 사장님이었을 때는 내가 최고 좋아하는 직원은 바로 금과 화를 만나야 돼요. 그런데 또 자식관계는 또 틀려요. 자식관계 만약에 수가 아버지예요. 금과 화의 자식을 낳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목과 토의 자식을 낳는 게 나을까요? 예를 들면 이 자식을 낳으면 효자를 낳아요. 내가 하라는 대로 나를 헌신적으로 도와요. 그런데 내가 죽을 때 보면 내 자식들이 한심해요. 나를 돕느라고 자기 일들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부모들은 자식 기를 때 힘들어요. 뒷바라지 해주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늙어 죽을 때 되니까 자식들은 열심히 내 뒷바라지로 사는 거예요. 토에서 식물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는 것은 자식들이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면 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가 있을 때 이렇게 성장하는 것들을 자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자식이 나보다 나은 게 나은가요? 자식이 나를 도와서 효를 다하는 자식이 나을까요? 내가 뒷바라지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자식들을 기를 때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뒷바라지를 하는 게 나은가? 자식들이 나를 뒷바라지하는 게 나은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게 나을까요? 그 대신에 자식들은 나를 죽여요. 나를 힘들게 해요. 내 뽕을 뽑고 해서 나에게 눈물을 흘리게 해요. 아, 이거 자식만 아니었어도 버리고 싶거든요. 이렇게 못 살게 굴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으면 내 자식이 너무 이뻐요. 그래서 효도도 하고 자식들이 성장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자식들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앞으로는 더 심해져요. 이런 자식 보기가. 효도하면서 잘 되는 자식 보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효자한테는 시집가지 마세요. 여자들. 그리고 절대 남자들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집안이 잘 굴러가요. 만약에 남자가 효도를 하면 여자가 효도를 안 해요. 이걸 또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효자일까요? 불효자일까요? 저는 아주 생양아치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종교 생활하면 더 생양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처가 효부가 되는 거예요. 제가 효도를 안 하니까 제 부모님이 불쌍하니까 제 처가 오히려 더 효도를 해요. 이게 나을까요? 아니면 내가 효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내가 만약에 남자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면 그 여자 나중에 도망가요. 거의 효자들이 이혼할 확률이 가장 높아요. 불효자들은 이혼을 잘 안 해요. 그리고 그 부인이 오히려 효부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집안일을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남자일 때, 여자는 몰라도. 그것만 열심히 지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상생관계, 내 자식은 나보다 앞서는 게 좋고 내 미래니까 내가 기르는 데 있어서 나는 힘들어요. 그러나 직원을 둘 때는 오히려 나를 돕는 자가 필요해요. 돕는 자. 과거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를 돕는 자만 뽑으면 안 돼요. 이런 자들도 뽑아서 같이 가주다가 나를 힘들게 하는 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거래를 하고 영업을 하는데 계약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나는 수혜요. 그런데 토인하고 거래를 하러 갔어요. 그럼 내가 직원을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될까요? 금인을 데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인하고 계약자가 있어요. 그럼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될까요? 화지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예를 들면 내가 금하고 거래하러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 될까요? 나는 금을 이길 수가 있잖아요. 화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래가 잘 될까요? 될까요? 여기는 남는 게 있어요. 이 자들하고는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그런데 이렇게 가면은 금을 다 녹슬게 해서 사업을 자체를 망가뜨려 버려서 망하게 만들고 불기운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수가 불로 가면 불이 다 꺼져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게요? 불인 사람하고 계약을 할 때는 목인을 데리고 가야지. 그 다음에 금인하고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계약을 맺을 때는 이때는 토인을 데리고 가야지. 그러면 서로 상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오행은 이 접목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생이냐 상극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를 죽인다고 해서 나를 살린다고 해서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내 자식들은 항시 내가 수일 때는 목인과 토인을 낳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나를 돕는 자, 내 부모는 오히려 금인과 화인이 좋아요. 나한테 희생할 수 있는 자들. 부모가 희생해야 되잖아요. 나를. 자식이 나한테 희생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부모는 좋아요. 그러나 나중에 미래가 현찮아요. 아주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은. 나만 잘 먹고 잘 산 거예요. 내 자식이 되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바로 이런 형태로 이제 오행의 상생도를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목이 중심이 됐을 때 나를 상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토가 나를 상생시키고 수가 나를 생시켜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오행을 잘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물이 목을 상생시키는 거 아니에요? 물 없으면 목이 어떻게 자라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바닷속에 나무가 있어요. 자풀밖에 없잖아요. 미역밖에 없잖아요. 큰 강 속에 뭐가 있나요? 수초밖에 없죠. 나무가 없어요. 어머니 나무는 두꺼우면서 성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래된 그 늪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큰 나무들 많아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분포도를 보자 이거죠. 분포도. 물에서 큰 나무가 많을까요? 물이 없는 쪽에서
땅이 있는 곳에서 물이 조금 있는 곳에서 큰 나무가 많을까요? 땅이 있으면서 물이 있어야지 큰 나무가 많은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수가 토에 물을 전달하면 촉촉할 거 아니에요. 촉촉하면 나무가 빨아먹고 땅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물에 있는 큰 나무들은 다 뿌리기가 다 드러나 있어요. 땅에도 오래된 나무 보면은 뿌리가 다 들어져 있는데요. 그건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흙이 날아가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거기가 시원하고 하니까 밟고 이러니까 흙이 다 없어졌던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안 하는지. 그 다음에 목을 상극시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상극은 화예요. 자체가. 극은 금. 왜 그럴까요? 불은 목을 홀라당 태워버려요. 아예 못쓰게 태워버려요. 산에 불 나면 불에 조금 끄시려면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안 잘라내고도 살릴 수가 있어요. 상처 없이도. 물 뿌리면 다 죽어버려요. 오히려 황토옥으로 다 덮는 거예요. 그럼 나무가 상처 싹 치료하고 다 살아나 버려요. 물기가 있는 황토옥을 싹 덮어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밑둥까지 다 타버려갖고 나무가 이렇게 막 탈 때 이 속 안에 있지 물들이 끓어요. 끓으면 나무 뿌레기까지 가서 결국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금은 어떻게 될까요? 왜 극일까요? 나무가 아무리 도끼로 짜고 톱으로 잘라도 뿌랭이는 안 죽어요. 괭이를 파서 들쳐내면은 죽지요. 그러나 그건 인간의 힘이잖아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 자연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가 많은 곳에서 나무가 어떻게 자랄까요? 첫째가 바위가 많은 쪽 나무는 가늘어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삐뚤삐뚤해요. 물이 있고 토가 많은 쪽에서는 나무가 아름드리가 엄청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나무가 더 비쌀까요? 바위에서 나는 나무가 더 비쌀까요? 토에서 나는 나무가 더 비쌀까요? 관상용은 다 돌에서 나오는 거예요. 풍파가 심해서 자기네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제대로 막 그 못 자라는 거 있죠. 오래됐는데 바위 쪽에서 자라는 나무들 보면 이상하게 작아요. 작으면서 지멋대로 자라갖고 너무 이뻐요. 그래서 이쁜 나무를 찾을 때는 꼭 바위가 있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속리산이 좋은 나무, 이쁜 나무가 많을까요? 아니면 금강산이 이쁜 나무가 많을까요? 금강산은 바위산이에요. 그래서 막 바위에 엄청나게 나무들이 다락다락 성장하는데 짓꼬리만 해요. 그런데도 한 엄청 오래된 나무들이에요. 속리산은 중조산이라 바위도 있지만 흙으로 대다수가 이루어져 있어서 큰 나무들은 많아요. 그 대신에 이쁜 나무는 또 있겠지만 금강산보단 적다 이거죠. 예를 들면 속리산이 더 그 이쁜 나무가 많을까요? 월악산이 이쁜 나무가 더 많을까요? 악자가 붙은 산은 바위가 많다는 얘기예요. 바위가 많은 나무일수록 이쁜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속리산은 그 악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월악산, 설악산 이런데 악자가 들어간 산은 다 이쁜 나무가 많아요. 이쁜 나무 캐러 가려면 악자가 들어간 데로 가세요. 그 대신에 죽을 각오 하세요. 벼랑 끝에서 캐야 되니까. 그 다음에 금이 있을 때 금을 상생시켜주는 건 뭐가 있을까요? 예, 토유. 또 생을 시켜주는 건 금을 도와주는 것. 목이요. 도끼자루 뭐로 만들고 칼자루 뭐로 만들어요? 볼펜자루 거의 뭐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금을 상극시켜주는 것. 화요. 그 다음에 금을 극하게 하는 것은 수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칼을 있잖아요. 물에 퐁 던져봐요. 그리고 칼을 용광로에다 퐁 던져봐요. 그럼 형체 자체가 물에서 남을까요? 화에서 남을까요? 여기서는 더 빨리 망가뜨리느냐 늦게 망가뜨리느냐의 차이로 보셔야 돼요. 항시 모두 오행의 이치에서는. 그럼 금이 불로 쏙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녹아서 형체 자체가 없어져요. 그리고 뭉그러져서 못 써요. 그런데 금이 수로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천천히 녹슬면서 쓰러지겠죠. 썩겠죠. 그러면 금을 도와주는 것 토예요. 상생. 항시 알아야 되지만 금이 나오려면 금 같은 거 캘 때는 바위를 깨서 흙처럼 만든 다음에 불로 댕겨요. 댕겨서 용광로로 해서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금을 으깨서
물을 통해서 금을 깔아앉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금은 금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금도 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이아몬드도 금으로 보는 거예요. 어떠한 결정체는 다 금으로 봐요. 예를 들면 두부가 금일까요? 아닐까요? 결정체라고 했잖아요. 목기운은 있지만 결정체이기 때문에 금으로 보는 거예요. 목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시 흙이 달가지면 엄청난 고열로 인해서 달개지면 그때 바로 금이 나오고 사금 채취. 제가 나중에 꼭 금속 탐지기를 사서요. 꼭 개울가에 가서 사금을 한번 채취하고 싶어요. 금속 탐지기는 금속이 있잖아요. 띠띠띠띠 하는 흙을 퍼서 물 흐르는 데다가 놓으면 질질질 흐르면 무거운 금 밀도가 낮으니까 뚝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노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금속 탐지기 없이 띠띠띠 안 하는 데서 흙 백날 파봐요. 금이 나오겠나? 이슈 없이요.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항시 토가 불에 달가지면 금이 나오고 토에 물이 희석돼서 사금을 채취할 수 있는 게 바로 토에서 항시 나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강가에 물이 계속 흐르면 금은 깔아앉거든요. 무거우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흙을 걷어내서 금을 걸러낼 수 있는 쟁반이나 이런 거에도 놓고 물로 헹구면 가벼운 흙은 다 쓸어 내려가고 무거운 금속은 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금 채취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목은 금을 도와줘요. 도끼자루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만약에 도끼자루에 쇠자루를 꼈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거운 게 아니라요. 땅 때리면은 이게 탱 하고서 팍 쳐버려요. 예를 들면 골프 치시는 분들이 그 쇠자루거든요. 그 위에 고무가 조금 붙여 있고 만약에 나무자루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엘보가 안 와요. 나무자루였으면. 도끼도 나무를 팍 찔 때 땅 쳐봐요. 그러면은 그 전달이 나무는 이게 어느 정도 흡수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쇠는 팅 해갖고서 이 몸을 막 떨게 만들어요. 그래서 골프 치실 때 이 손목들이 많이 다치고 엘보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땅 쳤는데 땅을 쳤을 때 그때 이게 밀려 나가야 되는데 안 밀려 나갈 때 이제 뼈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못하면 부러지기까지 골프 칠 때예요. 그런데 나무자루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나무자루였을 때는 단점이 있어요. 잘 부러져요. 골프채가 쇠였기 때문에 땅 치면 꺾이기는 해도 부러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무자루를 딱 쳤을 때 똑 부러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벼운 거를 나무로 했다가는 다 부러져요. 쇠는 안 부러지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쇠자루나 모든 쌀자루 할 때는 오히려 이 엘보가 더 많이 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항시 금을 돕는 것은 나무가 돕는 거예요. 또 나무가 있어야지 금이 살아요. 돌은 있는데 나무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그나마 조금 붙어 있으니까 금강산이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또 바위산이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화요. 이 화를 상생시켜 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목이요. 그 다음에 생시켜 주는 거는 금이요. 그 다음에 불을 상극시켜 주는 거는 수일까요? 토일까요? 토요. 상극시켜 주는 거. 그 다음에 극시켜 주는 거예요. 수. 왜 그럴까요? 불이 엄청나게 막 집안에 활활 타오를 때 물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꺼질까요? 더 잘 탈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물로 불을 끄는 건 약한 불을 끌 땐 그게 맞아요. 그러면은 강한 불일 때는 물을 붓잖아요. 그럼 1000도나 이렇게 2000도가 넘어가면 이게 오히려 수소가 돼버리네. 수소가 되면 더 빠바바바방 하고 더 터져버려요. 그래서 더 강한 불을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불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금속이 많은 토는 빼고요. 흙만 있는 걸로.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하도 물어보는 게 많아서 저는 미리 그걸 단절시켜요. 금속 성분이 없는 토를 말해요. 그 토는 불에다 탁 하면 아무리 불이 강해도 금방 꺼져요. 산에 막 물을 붓자니요. 꿀항류라고 산에 사람들 시켜서 삽으로 흙 뿌리는 거하고 틀려요. 흙도 뿌리면서 물 붓는 게 가장 빨라요. 이 불을 끌 때는. 그리고 불을 잘 타게 하는 것은 목이에요. 그 다음에 금도 불을 생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빨리 좋게 하는 것은 목이지만 실제적으로 불이 영원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태양에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데 왜 이렇게 탈까요? 금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용광로에 금이 많을까요? 나무가 많을까요? 이 지구 가운데 용광로가 있는데
그게 왜 탈까요, 그게?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보면 그건 용광로에 대한 국한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나 실제 사회에 나오고 하면 실제 보면 금속에는 불이 잘 안 타요. 그런데 이 나무가 빨리 불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금속조로 만든 건물들은 불 나면 쇠가 그냥 녹아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소방차가 더 못 꺼요. 나무로 진 건물들은 쉽게 꺼요. 또 금속이 들어가면 이 온도가 갑자기 막 올라가는 거예요. 100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금속이 있을 때 1000도가 넘는 거예요. 나무 갖고는 1000도 올라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바로 화를 상생시키는 것은 목이고 그 다음에 생을 시키는 건 금이에요. 그러나 용광로나 태양이나 어떠한 불을 만들어내는 행성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나무는 없어요. 그때는 불이 있어야지 이 불은 영원해요. 그래서 빨간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빨간색이다 하면은 대다수가 반지나 이런 걸 많이 찾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영원할 거예요. 특히 빨간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금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빨간색은 뭘 상징해요? 도화, 화려, 꾸밈, 치장. 남보다 더 이쁘게 화려하게 치장해야지.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나무가 필요할까요? 물이 필요할까요? 토가 필요할까요? 금이죠. 그래서 이상하게 불기운이 강한 사람일수록 나를 꾸미는 걸 엄청나게 좋아해요. 이런 걸 또 명심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이번 참에 오행하는 사람들 좀 건드려야 되거든요. 왜 건드려야 되냐면 목 색깔은 어떤 색일까요? 녹색이요. 왜 녹색일까요? 잘못하면 나무 기둥이 녹색일까요? 엄연히 이파리만 녹색이에요. 새싹 다 녹색이에요. 그런데 왜 저기랄까요? 가을 나무는 뭐예요?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중심적인 색을 봐야 돼요. 목이 가장 활력 있고 힘이 있을 때 이 색깔은 바로 녹색이라 그런 거예요. 그럼 불의 색은 뭘까요? 빨간색이에요. 왜일까요? 불도요, 청색도 있어요. 불도 녹색도 있어요. 불도 흰색이 있어요. 평균적으로 불을 떼면 빨간색이라 그런 거예요. 가차에서 보면 불은 하얀색이 많아요. 이 겉은 빨개도. 그러면 토는 무슨 색일까요? 노란색이에요. 토도 보면 썩은 토는 검해요. 토에 섞인 금속에 따라서 색은 다 달라요. 태비를 많이 쓴 데는 검해요. 빨간 데도 있고요. 황토는 빨개요. 그런데 왜 노란색이라고 할까요? 오행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토는 항시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것은 금속에 따라서 변형된 색으로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금은 무슨 색일까요? 흰색이요. 흰색이지만 회색도 마찬가지예요. 쇠를 숫돌에다가 갈았을 때 어떤 색이 나와요? 허옇죠? 그런데 그게 약간 보면 허연색은 아니고 투명적인 약간 회색에 가까워요. 그래서 회색이라고도 하고 흰색을 말하는 거예요. 흰색과 회색을 같이 써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잘못된 게 뭐냐면 이 수요. 수는 무슨 색일까요? 청색이요. 파란색도 되고요. 같은 색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무식한 인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체질학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검정으로 봐요. 검정색으로. 검정이 만약에 청색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다 무시해버리세요. 물 실제적으로 떠서 보면 무슨 색일까요? 바가지에다 뜨면. 바가지색. 그러니까 거의 투명색이고 흰색으로 보는 거예요. 바다 그 파란 데 있잖아요. 파란 데서 물을 뜨면 무슨 색일까요? 네, 투명색이 다 흰색으로 봐요. 그런데 오행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 청색을 다 검정색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체질학 하는 사람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눈이 삔 거예요. 만약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오행색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불구하고 만약에 녹색이 이파리를 안 보고 나무 기둥만 보면 색깔이 많이 나와요. 불도 보면 녹색 불도 있고 청색 불도 있고 회색 불도 있고. 근데 그것을 쓸 거예요? 중심색을 써야지. 그럼 빨간색을 써야지. 땅도 마찬가지예요. 노란색으로 보는. 왜냐하면 우리 집 땅은 검은데요. 우리 집은 빨간데요. 우리 집은 노란데요. 우리 집은 뭐 청색인데요. 우리 집은 뭐 오방색이 있어갖고 알록달록한데요.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중심. 그래서 항상 노란색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오행색에서.
그 다음에 금색은 흰색이나 회색들은 다 금으로 보는 거예요. 금이 녹으면 빨간디요. 금속이 불에 끌리면 검정디요. 흰 낙하 뿌렸더니 흰색이던데요. 빨간 낙하 뿌렸더니 빨간디요. 말이 된다고 보세요. 숫돌에 갈았을 때 보면 거의 흰색으로 나와요. 회색이 아니라 회색하고 흰색 그 중간에 투명색 같은 게 나와요. 그 다음에 물이요. 썩은 데가 아니면 썩은 똥물은 우리 검은데요. 녹조가 있는데 녹조는 다 녹색인데요. 녹조가 없고 순수 물만 보자 이거죠. 우리가 어떤 물을 마실게요? 청색 물을 마실게요? 안 그러면 흰색 물을 마실게요? 투명한 물이요? 그건 흰색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어떤 물을 마실게요? 물을 검정색 물 마실게요? 거의 투명색 물을 많이 마시는데 그래서 물은 바로 청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색이라는 것은 물이 얕은 물은 다 흰색으로 보여요. 그러나 물 밀도가 높고 물 깊이가 깊을수록 청색이 많이 나오고 빛에 따라서 물색은 달라지는 거예요. 햇볕에 따라서 물색은 달라져요. 예를 들면 밤에 물 봐요. 어떤 색이요? 검정색이죠? 검으면 검정색이 다. 금속도 다 검정색이고 땅도 검정색이고 햇볕이 없으면 다 색깔은 다 검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래 색을 보자 이거죠. 햇볕이 투과했을 때 나타나는 색을 보자 이거죠. 그래서 항시 아셔야 되지만 이 청색을 검은색으로 보지 마세요. 헷갈려요. 저도. 저 머리 나쁘거든요. 헷갈리게 하지 말아요. 제대로 하자 이거죠. 쉬운 얘기로. 본대로 보자 이거죠. 있는 대로 보자.